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놓은 거는 인라인 정렬. 블록과 인라인을 지난주에 저희가 개념적인 얘기를 했죠. 네. 블록과 인라인. 그래서 블록 요소는 뭐예요? 옆에 아무것도 못 오게 하면서 내용을 구분해주는 박스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게 블록 박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애들이 블록 박스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지금 div 뭐 이런 지금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div. 요 안에 내용이 이제 글자를 넣으면 글자 텍스트죠. 그냥 텍스트.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갖다 글자를 가운데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글자 박스 안에 글자 정렬, 중앙 정렬하면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겠죠? 그냥 알고 있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박스 안에 글자는 뭐 그냥 이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bx1 가로 중앙 정렬. 조금 내려가시면 19번째 라인에 있어요. 여기서 하이트가 100픽셀로 돼 있는데 그냥 가로 정렬 중간은 뭐냐 이거죠. 인라인 정렬. 여기다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TAC 탑 하시면 글자가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 가운데 왔죠? 네. 가운데 오는 거 확인. 텍스트 얼라인 센터. 네, 뭐 이거는 당연. 그 다음에 가운데 얘는 뭐냐면 B 태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박스 안에 B 태그가 있어요.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그냥 글씨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나는 김수현이다 라는 이 태그, 이게 글자는 태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B 요소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B는 인라인 요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인라인 요소예요. 네, 그래서 인라인 요소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글자 중앙 정렬은 인라인 요소 중앙 정렬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2번 얘도 줘볼게요. TAC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근데 얘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그랬지? 센터는 많이 해봤고 오른쪽 right 그러시면 오른쪽으로 얘가 정렬이 쭉 하고 가네. 이렇게 오른쪽 정렬 가는 거 확인. 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라고요? 인라인 요소. 텍스트 정렬은 인라인 요소에도 동일하게 적용. 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걸 한 거예요. 텍스트 정렬은 인라인 요소에도 동일하게 적용. 그럼 당연히 이미지도 가운데 오는 게 텍스트 라인 센터 둬도 되겠지. 요 밑에 BX3 세 번째 박스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 TAC 하시면요. 네. 이미지도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가로 중앙 정렬. 가로 방향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세로 방향은 좀 다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글자가 박스 정중앙에 오기. 요거 할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라인 요소의 세로 정렬은 일반적으로 라인 하이트를 사용한다. 우리가 블록과 인라인에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블록과 인라인을 제가 잠깐 다시 열어볼게요. 블록과 인라인 002에서 저희가 할 때 Alt A로 해서 이제 실시간 열어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줄 바꿈이 막 됐을 때 얘네들이 여러 줄로 이렇게 됐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인라인 요소들은요. 아무리 디자인이 보드하고 패딩이 표현돼서 나왔다 할지라도 서로 글자 간의 높이는 그대로예요. 기본 값으로 지금 여기 라인 하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라인 하이트를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라인 하이트 때문에. 그래서 이거지. L 밑에 있는 이거지.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를 내가 주게 되면 라인 하이트 예를 들어서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인라인 요소의 간격은 라인 하이트, 그 위아래
높이를 밀어서 인라인이 그 중간에 오는 라인 하이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 얘기. 요거를 이제 응용하는 거죠. 요거를 응용해서 여기에서도 얘를 가운데 오게 하고 싶다. 그럼 정가운데 오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가로 중앙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시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왔죠?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높이 값이 400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내용의 높이 값보다 하고 똑같은 라인 하이트를 주면 되지. 네, 그래서 박스 자식 요소 인라인 세로 중앙 라인 하이트를 써서 어떻게 한다? LH 400 픽셀 PX PX까지 써야 픽셀로 나와요. 그냥 쓰면 배수로 나온다고 했어요. 기본값으로. 네, 기본값이 배수인 거는 배수를 많이 써서 네, 라인 하이트로 배수를 많이 써요. 엔터를 탁 치시면 라인 하이트 400. 그러면 요 글자가 가운데 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 높이가 4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라인 하이트는 위아래로 밀고 글자 인라인 요소가 가운데를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여기 중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로 중앙으로 맞추는 게 이겁니다. 라인 하이트 400. 즉 높이 값과 똑같은 값을 준다. 네, 요거를 체크업하는 겁니다. 라인 하이트 하이트 값과 라인 하이트 값이 같죠 지금. 그다음에 이미지. 이미지는 뭐가 좀 다른가? 이미지는 크기를 먹잖아. 그죠? 그래서 이미지는 크기를 먹기 때문에 이제 요 박스는 위드스 하이트 300 곱하기 300짜리 박스를 만든 거고요. 여기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중앙은 텍스트 정렬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텍스트 라인 센터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TAC. 이걸 위에서 확인한 거고. 근데 이제 중앙에 오게 하겠다 그러면 높이 값이 300이니까 그냥 라인 하이트 300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LH 300을 먼저 써보세요. 300 픽셀, PX까지 여기 미리 보기 나오잖아. 줄여서 쓰기 하면 네. MA 어브리비에이션 PX까지 쓰시면 픽셀 P만 쓰면 퍼센트예요. 여기 미리 보기 나오죠. 네. PX까지 쓰셔야 단위를 다 쓰셔야 돼요. 픽셀 300 픽셀 이렇게 하면 세로 중앙에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렇게다가 손바닥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볼게. 이만큼이 여기가 더 길어요. 밑에 조금 더 길어요. 왜냐? 이미지는 크기를 가질 수 있잖아. 글자는 따로 크기 설정을 못하죠. 그러면 그냥 보통 인라인은 중앙 라인 하이트를 주면 정 가운데 와요. 얘 자체 높이 값은 가운데 선으로 얘가 처리하기 때문에 글자 같은 거 인라인 요소. 근데 이미지는 좀 특이한 놈이라고 그랬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다 먹고 그죠? 뭐 이런 게 다 크기 적용이 되는 애기 때문에 얘 높이 값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높이 값이 얼마인지 재보면은 이미지 높이 값을 재볼까?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미지 높이 값 나오거든요. 직접 선택. 74에 36 높이가 요게 36이야. 네. 36이니까 36의 절반이 18픽셀이거든요. 네, 그래서 18픽셀만큼 세팅 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300픽셀이 아니라 이미지 높이 값의 절반을 더해서 라인 하이트 값을 더해 두셔야 얘가 정가운데 와요. 이 높이만큼 고정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미지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 18픽셀을 더 더해준다. 라인 하이트 값의 이미지 높이의 절반을 더해주면 정 가운데가 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정확히 이렇게 손으로 대충 재봐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양쪽.
그래서 이미지는 높이 크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게 이유예요. 이유. 오케이. 라인하이트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인라인 요소가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보통 이 인라인 요소 사이사이 간격을 밀고 싶다. 그러면은 마진으로 밀면 되는데 앞뒤 마진은 인라인 요소 간에 적용이 잘 되죠. 네. 앞뒤 마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찍어서 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글씨가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름, 가을, 겨울. 여기서 이제 제가 앞뒤를 밀 때 봄 오른쪽을 밀어서 여름하고 간격을 줘볼까요? 봄에? 네.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줄일게. 네, 너무 내려가 있어서 안 보여서. 그래서 여기 I, 그 첫 번째 있는 봄이 I예요. 여기 찍어서 보시면 봄이 I죠? 네. I에다가 마진 라이트를 줘볼게요. MR100 이런 식으로 주면 100픽셀, 오른쪽 100픽셀. 그래서 봄 옆에 여름하고 봄하고 사이가 100픽셀만큼 떨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인라인 요소가 미는 거는 마진을 가지고 민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을을 앞뒤로 밀어가지고 요 여름하고 겨울 사이도 뛸게요. 가을이 스트롱 태그로 되어 있어요. 스트롱 태그. 우리가 뭐 스팬, M, I 다 우리가 써봤던 애들이에요. 네, 생소한 애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진을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네 군데 주는 걸로 해가지고 앞뒤 마진 한번 줘볼까요? 마진 M 0 일단 줘볼까? 네, 위 0. 위 아래는 줘도 안 먹혀요. 네, 위 오른쪽 50픽셀, 아래 0, 왼쪽 80픽셀 이런 식으로 주시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해가지고 네. 가을 앞뒤가 여름 그죠? 오른쪽이 50이에요. 이 겨울하고 가을이 더 가깝지. 네.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요거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서 0이에요. 0. 여기는 줘도 안 먹힌다니까? 위 1000픽셀. 어디가 먹혀? 1000픽셀. 위. 1000픽셀 안 먹혀요? 네. 그거 요거를 거기 여기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먹혀. 여기 분명히 내가 여기 마진에 이렇게 직접 선택으로 보시면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서 위가 1000픽셀 먹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표시도 안 나와요. 네.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할 때 혹시 보셨어요? 여기 표현 방식이 왜 이런지. H2 태그나 H1 태그나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마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마진하고 조금 기본 표현법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위아래 마진은 블록 스타트 블록 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그 블록 요소에서만 위아래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트 엔드는 앞뒤 마진은 물론 블록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인라인 요소를 위한 게 앞뒤 마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 자체가 마진 블록 스타트 블록 엔드는 위아래 마진을 얘기하는 거고 마진 인라인 스타트 인라인 엔드라고 하는 요 속성명으로 기본으로 잡혀 있는 이름은 네 요거는 앞뒤 여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공백. 아시겠죠? 이름도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H1이나 H2에 기본 잡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이름 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주셔서 지금 1000픽셀은 위아래 마진이 먹히지 않는 인라인. 다시 한번 언급만 하겠습니다. 인라인에서 요소의 위, 아래 마진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한마디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의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어서 와요.
네. 그렇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푸시 한번 할게요. 그냥 파일 정리만 혹시 뭐 같이 안 되신 분은 파일만 엎어 쓰시면 돼요. 푸시, 너스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푸시 됐나 볼까? 새로 고치. 얘가 새로 고쳤더니 네, 아까 집어넣은 것들 다 나오고 있어요. 이 파일을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네. 인라인 정렬. 현재 파일이라고 넣어놓은 게 지금 그거고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제? 네, 인라인 플롯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인라인 플롯 파트로 가봅니다. 인라인 플롯.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다 프론트엔드 코딩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11번입니다. 011 인라인 플롯. 인라인 플롯. 네, 인라인 플롯이라고 보시고요. 인라인 플롯도 띄워볼까요? Alt L. 네. 뭐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컨텐츠로 쓰고 있는 그 도깨비 컨텐츠를 사용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박스별로 이분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전부 이미지 뒤에 글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지 뒤에 글자. 근데 이제 저는요, 여기서부터 차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인라인 플롯을 보면요, 인라인 플롯.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이거는 글자가 한 번은 글자가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한 번은 글자가 왼쪽에서 흘러오고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보통 여러분들 뭐 잡지책도 그렇지만 이미지 옆에 설명이 같이 쭉 올라와서 흘러가는 건 흔한 거잖아. 네, 그래서 플롯이라는 거를 저희가 블록 플롯을 잠깐 상기해 보면요. 블록 플롯을 잠깐 상기해 볼게요. 여기 블록 플롯이라고 제가 003번에서 진행했던 003번 블록 플롯, Alt Arrow. 블록 플롯에서 저희가 봤던 건 뭐예요? 블록 박스가 흘러가는 거를 옆으로 흘러가게 할 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얘하고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끊어주는 장치 클리어. 네. 클리어 보스 뭐 이렇게 끊어주는 거 하고 또 플로팅 하고 요 블록에 대한 플로팅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이거는 그죠? 네, 왼쪽부터 쫙 흘러가고 오른쪽부터 쫙 흘러가서 한쪽으로 올라오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부모 박스가 망가지는 거 또는 자기들끼리 망가지는 거 중간에 플로팅을 끊어주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중간에 이걸 안 넣어놨나 보다 경우 3 아, 여기다가 HTML이라도 안 넣어놨구나. 끊어주는 거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나 끊어주는 거 안 넣는다고.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네, 여기 클리어 보스. 넣어놨는데 나만 줘도지 모르겠네, 이거. CLB. 그때 이렇게 해야지 얘 왼쪽, 오른쪽 끊고 왼쪽, 오른쪽. 새로 시작하려면 끊고 가셔야 됩니다. 클리어 보스를 여기서 했었어요. 그때 설명하느라고 내가 지웠었나 봐요. 그래서 경우 3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쨌든 블록박스도 옆으로 흘러갈 때 플로팅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을 차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라인 요소는 플롯을 뭐 안 쓰는가 뭐 이렇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인라인 요소가 오리지널하게 쓰는 게 이렇게 이미지 옆에 글자 흘러가게 할 때 굉장히 흔하게 쓰는 게 플롯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 요렇게 얘는 이렇게 흘러가게 하겠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CSS를 만들어 놓은 애가 있어요. 볼게요. 늘어놓고 블록 플롯은 닫고 인라인 플롯만 열어놓고 예, 플롯 레프트는 FLL, 플롯 라이트는 FLR, 그리고 클리어 버스는 끊어주는 거는 뭐 CLB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 한번 넣어볼까? 여기 이미지를 찍고 이미지가 인라인 요소잖아, 그죠? 이미지한테 여기다가 CLS를 딱 클릭하시면 임시로 여기다가 CSS를 줄 수 있는 애가 CLS거든요. 임시로 여기서 줘볼 수 있어 내가. 그래서 FLL 하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FLL. FLR로 하면은 반대로 올라가죠. 요것만 조정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FLL, FLR. 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는 FLL을 주시고 FLR을 주면 HTML에 가서 CSS를 적용할 수 있는 클래스만 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미지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인라인의 플롯이라고 인라인 플롯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번 줘보시면서 보세요. 직접 줘보세요. 이제 이미지 클래스 여기 클래스는 해가지고 클래스는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김신 FLL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지은탁은 FLR 클래스에다가 FLR 이렇게 쓰시면 네, 그 이미지가 나는 오른쪽에 왼쪽으로 올라와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 밑에도 계속 적으세요. 한 번은 FLL, FLR로 이렇게 왔다 갔다 주시면 돼요. 저승사자도 FLL 그러면 left 그때 FLR 네 그러면 써니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죠. 네, 여기다 클래스를 적용해서 저희가 흘러가게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유념해 주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도깨비 김신 보면 저는 예시에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보면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불렀다. 시뻘건 피를 뒤집어 쓴 채 푸르게. 요거 글씨를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어. 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보세요. 컨텐츠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여기 김신, 도깨비. 여기 글씨를 내가 좀 줄여놨어요. 네, 줄여놨는데 여기를 좀 열어볼까? 잠깐만 여기 주석을 풀어볼게. 컨트롤 슬래시 주석 풀고 좀 볼게요. 한날에 죽었다. BR 태그를 두 개 썼는데 여기에서 내가 밑으로 내리고 싶은 애한테 BR 태그는 BR 태그인데 여기서부터 내리고 싶어. 빛내며 적들을 베는 그는 문자 그대로 무신이었으나 칼날에 죽었다. 여기서부터 내려볼게요. 백성들은 그를 신이라고 불렀다. 시뻘건 피를 뒤집어 쓴 채 푸르게. 여기까지 놔두고 여기서부터 내가 내리고 싶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BR 태그 DIV로 싸면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컨트롤 알트 A. 그래서 DIV를 이렇게 싸봐. 컨트롤 알트 A. 그럼 내려가는지. 그렇게 하면 내려가요? DIV로 쌌는데 BR 태그는 이제 뭐 상관없어요. 여기다 DIV로 이렇게 쌌는데 여기 내려가냐 이거지. 내려가요? 안 내려가지. 네, 조금 있다가 요 확인하는 거는 DIV로만 한번 싸보세요. 네,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 우리가 DIV를 썼는데 얘가
안 올라갔죠? 안 내려갔지. 안 내려간 게 플로팅 때문에 그래요. 블록이라 할지라도 플롯이면은 땡겨져서 얘도 같이 올라가요, 그냥. 그거에 대한 감을 좀 드리려고 여기다 일부러 여기서부터 내려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 여기다 한번 해제를 해봐요. 여기 블록으로 따로 잡은 데가 여기 잡히죠? 이렇게. DIV가 있는데 플롯 레프트, 클리어 보스, CLB. 클리어 보스를 넣으면은 여기서부터 내려가요. 밑에 줄로. 그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그거 한번 여기다 적용시켜보고요. 이유를 좀 써드릴게요. 푸르게 하고 갑자기 뜰려니까 좀 이상하지. 여기 땡땡땡 점을 3개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내리고 싶어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CLB 그러면 클리어 보스가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럼 밑으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푸르게 점점점 클리어 보스 안강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 BR 태그는 좀 지울게요. 밑에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려요. BR 태그는 좀 지울게요. BR 2개 쓴 거 지웠어요. 죽었다. 여기다 BR 하나는 써야 되겠구나. BR 하나만 쓸게. 이렇게 CLB.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다? 요 div 밑에다가 이유를 좀 쓸게요. 내가 여기 이유 쓴 거 없지? 여기다가 클리어 보스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플롯 됐잖아요. 플롯된 영향으로 위로 올라간 글자를 묶어서 아랫줄에 내려오게 하려면 내려오게 오도록 해제 설정함.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주의는 뭐냐면 클리어 보스는 그 블록 태그에서만 적용이 돼요. 클리어 속성은 BLCK 블록 요소 인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더 정확하겠다. 블록 말고도 다른 블록 비슷한 애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거를 스팬으로 했다 그러면 줄바꿈 클리어 보스가 적용 안 된다고요. 얘를 스팬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스팬이었다 얘가. 그럼 말 안 듣고 올라가요. 툭 올라가는 거 확인돼요. 그냥 스팬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스팬은 클리어 보스를 아무리 100만 번을 줘도 안 먹어요. 인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인 경우에 먹히니까 div 같은 이 블록 태그를 쓰셔야만 네, 클리어 보스 지우기. 그래서 땡기기에서 벗어난 거지. 네, 땡기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거 하나 체크업. 요것만 여기서 한번 맛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 요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클리어 보스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플롯된 영역으로 위로 올라간 글자를 묶어서 아래쪽에 내려오도록 해제 설정한 건데 주의 클리어 속도는 인라인 요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div에 저희가 적용을 했다는 거를 인식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플로팅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글자 첫 번째 글자 바꿔놓은 게 지금 여기 실제로 글자는 이거 태그로 쌓여져 있지 않거든요. 도깨비 김신 이런 거? 도깨비 김신 939세 이거 글씨만 여기 다르잖아요. 얘가 뭘로 했는지 한번 보시면 뭘로 했을까요? 가상 요소로 한 거예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푸시했나? 잠깐만. 요거 잠깐 정리하시고. 네. 내가 이거 매번 먼저 쏴드린다는 걸 잊어버리네. 인라인 정렬 밑에 인라인 플롯. 인라인 플롯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라인 플롯 주소는 제가 새로 고치는 건 여기가 새로 고쳐지는 거예요. 요거. 현재 파일. 인라인 플롯. 이거예요, 지금. 인라인 플롯. 여기다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내가 여기 미리 먼저 써놓은 주석은요, 저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써놓은 거예요. 플롯에 대한 얘기는 했잖아, 내가. 플롯 레프트는, 플롯 라이트는 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클리어는 이렇게 해석한다, 클리어 버스는 양쪽 다 해제다. 뭐 이런 얘기 여기 위에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을요, 첫 번째 글자에만 다 넣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first line. 박스의 first line으로 우리가 글자 크기, 색, 채, 레터 스페이싱, 라인 이런 디자인이 전부 다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줄에 다 적용이 된 게 이것 때문에 적용된 거. 이거 BX first line. 요거 그냥 눈여겨만 보세요. 네.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first line에 우리가 했던 가상 요소를 생각해 보시면서 first line에 그리고 색깔도 각각 다르게 한 거예요. 이렇게 first of type. 요 BX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퍼스트 라인의 색깔만 다르게 준 거예요. 글자 색깔만. 컬러.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가 이렇게 첫 번째 줄만 저희가 first line이라는 가상 요소죠, 요소. 네, 태그로 마치 싼 것 같다 해서 가상 요소. 네, 요거 하나 유념해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설명만 드렸지. 요거 체크만 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퍼스트 라인 요거 얘기한 거예요. BX 퍼스트 라인. 네, 저랑 엔터 친 게 좀 틀리시니까 라인 번호는 좀 달랄 수 있어요. 저는 106번째 라인인데 어쨌든 요거 찾으셔가지고 가상 요소 퍼스트 라인을 사용하여 첫 라인 타이틀 만들기 필요할 경우에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리 마무리 푸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CSS에 그 나오는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BX 박스를 탁 찍으시면은 BX 박스에 디자인 적용된 거 옆에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네, 브라우저 분석기에서 그럼 조금 스크롤 내리시면은요. 가상 요소, first line element 요소, 그래서 여기 색깔 들어가고 네, 이렇게 채 적용되고 한 거 여기 나와요. 네, 요거 체크 풀면은 다 바뀌어요. 네.
네, 이렇게 체크 하나씩 해보시면 다 달라져요. 요거 확인 끝.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아,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있구나. 여기 이런 건 되게 흔하게 쓰이는 경우거든요. 여기 버튼 하나 있잖아요. 더보기 버튼. 이게 더보기가 지금 뭐 날아가는 버튼은 아닌데 일부러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만약에 버튼이 오른쪽 끝에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보기 버튼 찍어서 보시면 H1 밑에 있는 버튼에 플롯 라이트를 줘서 오른쪽으로 보낸 거예요. 요걸 찍어놓고 여기 속성을 한번 보세요. 여기 더보기 버튼이 상단에 있어요. CSS 인라인 요소 플롯 더보기. 그 더보기라는 버튼을 보시면 H1 밑에 있는 버튼에 플롯 라이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박스를 풀으시면 어떻게 돼요? 원래 오른쪽에 오는 애가 아니지. 왼쪽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잖아요. 얘도 인라인 블록이라는 애기 때문에 디자인은 적용되지만 인라인이거든.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위치는요. 더보기 버튼 보시면 마진 가지고 조정했어요. 마진 탑 하니까 움직이고 마진 라이트 하니까 움직이잖아요. 네, 여기 구체적인 위치 이동은 마진 탑과 마진 라이트를 이용해서 움직여주면 된다. 플롯 라이트로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 요거 하나 체크.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것도 인라인 플롯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라인 플롯이에요, 이것도. 오케이. 자, 그래서 플로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플롯을 모르고 다른 요즘 나온 거를 알고 이걸 모르고 그걸 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자, 요거 아시고. 오케이. 요거는 태고 쪽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라인 플로 끝났죠? 인라인 정리 인라인 플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클래스 다중 적용 13번 클래스 다중 적용. 네, 클래스 다중 적용을 눌러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클래스를 여러 개 지금 쓰고 있었거든요. 네, 이걸 열어볼게요. Alt로. 네, 클래스를 이렇게 박스들이 쭉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클래스를 뭘 만들었냐면 여러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FCLS1, FCLS2, FCLS3 이런 식으로 글자 뭐 두께, 글자 색깔,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르게 줘놓은 애들이 여기 쭉 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만 변경한 클래스가 FZ1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보더를 주고 싶다 그러면 BD라는 BD1, BD2, BD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클래스 다중 사용 가이드라고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네, 클래스 다중 사용 가이드. 디자인 분야별 별도로 작성된 클래스를 조합할 때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를 다중 사용하는 방법은 요소의 클래스 속성에 띄어쓰기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써보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적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띄어쓰기로. CLS1 띄어쓰고 CLS2 띄어쓰고 CLS3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다중 적용할 경우에는요. 같은 레벨, 즉 서로 자기의 그 뭐지? 똑같은데 적용이 똑같은 레벨에 적용을 했다 이 얘기에 누가 더 세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쓴 클래스가 덮어 쓴다라는 게 원칙인데 같은 레벨 경우 CSS 코딩 위치가 나중인 것이 덮어 쓴다고요. 나중인 것. 그거 한번 해볼게요.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상위 레벨의 디자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코딩은 그 위에 있는 걸 써주시면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프로젝트나 프레임워크 또는 CSS 솔루션에서 다중 클래스 적용 굉장히 흔한 코딩법이다. 분리된 CSS 코딩을 깔끔한 코딩법에 비결이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임포턴트 쓴 게 가장 강력하고요. 그렇죠? 인라인, ID, 클래스, 타입 순으로 적용이 된다. 뭐 이거는 문제 우리가 한번 맛본 거지만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에라 요거거든요. 클래스 적용. 요게 FLCS 1, 2, 3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네.
여기다가 다른 클래스를 하나 더 써볼게요. 3에다가 클래스 적용 세 번째 있죠, 이거 세 번째. 요게 글씨가 좀 FLCLS1 이걸 더 써볼까? FLCLS1, FLCLS1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번째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썼어요. 네. FLCLS1. 근데 얘가 FLCLS1이 FLCLS 썼는데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요 FLCLS를 쓴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FLCLS3랑 1이랑 두 개를 적용했는데 여기 실제로 적용된 얘를 밑에서 보시면 밑에 나와 있어요. 항상 브라우저는 우리에게 정확한 결과에 대한 거를 통보해줘요. FLCLS3, FLCLS1이 글자 색과 글자 크기가 밑줄이 쫙쫙 같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적용이 안 됐는지는 같은 레벨에서 사용할 때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46번째 라인에 코딩이 되어 있고요. 얘는 36번째 라인에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딩 순서가 나중인 애가 덮어 쓴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라인이 밑에 쪽에다가 내가 코딩해 놓는. 네. 그래서 이 순서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요. 적용이 되겠지. 여기 CSS에 가가지고 제가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FLCLS 있는 데 가셔가지고요. FLCLS3가 지금 밑에 있잖아. 얘 코딩 순서를 위로 올려볼게요. FLCLS1보다 위로 올려볼게요. 끌고 가봐. 여기로 올렸어. FLCLS1을 먼저 코딩하고 FLCLS1이 그죠? FLCLS1을 내가 나중에 썼는데 요거보다 얘가 밑에 있잖아. 그러면은 얘 값을 얘가 덮어 쓴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줬다 했을 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바뀌어서 나오죠? 네. 밑줄에 대한 설정은 얘밖에 없어가지고 FLCLS3가 일단 먹혔는데 똑같은 설정 덮어 쓰는 거는 나중에 코딩된 게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FLCLS3를 위치를 바꿔봤어요, 제가요. FLCLS1을 세 번째에다 줘봤는데 적용되지 않은 이유. 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바꾸면 같은 레벨에서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컨트롤 Z 다시 밑으로 내릴게요. 한번 위치를 바꿔봤어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li에 내려가서 세 번째 거 다음에 네 번째 거 클래스 적용사 여기에다가 뭐 보더를 더 적용해 볼게. BD1 이렇게 적으면 땡땡땡으로 바뀔걸? BD1 적용하면 BD1 그죠? 여기 BD1이라고 하면 클래스에 관련된 게 여기 또 적용이 됩니다. BD1 그리고 여기 BD2도 써보세요. 보더2 BD1과 BD2를 다 적용해 보세요. BD1, BD2 저 엔터 친 거 아니에요. 좁아서 그래요. BD1과 BD2 띄어쓰기로 지금 세 개째 썼어요. 근데 BD2가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번째 거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두 개 더 줘봤습니다. 네, 안 바뀌었는데 찍어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 뭐가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적용해 놓고 보시는 거예요. BD1은 BX부터 BD1을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부모부터 클래스를 써서 BD1은 잡아놨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BD2는 부모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라인 번호는 더 밑에 있거든요. 63 라인. 그런데 BD1은
59라인이에요. 그럼 63라인이 덮어 써야 되잖아요. 63라인이 덮어 써야 되잖아. 요 위에 있는 무시당했고 BD1이 우선순위가 됐는데 임포턴트까지 줘놨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얘를 지우시면 이게 없다. 그리고 임포턴트도 없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가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를 지워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워도 적용이 여기 실시간으로 되니까. 아, 글자 크기 32 어디 갔어? BD, BD1. BD1이 네, 무시된 거죠. 네. 밑에 있는 애가 음. 여기 있는 애가 어쨌든 세가지고 적용이 됐다는 거 지금 그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적용 다섯 번째도 뭐 여기 뭐 BD 더 적용 봐도 비슷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개의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적용, 다중 적용에 대한 얘기는요. 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한번 할게요. 네. 여기다 뭐 더 줘볼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네, 요것도 마무리. 여기서는 요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내려가시면 인라인 블록이라는 데가 016번에 있습니다.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을 눌러봅니다. 인라인 블록. 인라인이면서도 블록이 내죠? 인라인 블록이. 우리가 한번 우리가 블록과 인라인 순서에서 한번 만나보긴 했어요. 얘를요. 네, 얘를 띄워볼까요? Alt 에러. 네, 여기 메뉴임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를 옆으로 가게 할 때 플롯을 쓰잖아. 여기 찍어서 내가 li에다가 플롯 레프트를 주면은요 흘러가잖아. 플롯 레프트 하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잖아 이렇게. 그지? 플롯 레프트로 하면 흘러가. 그런데 인라인 블록을 써도 옆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얘를 디스플레이를 바꾸시면 내가 새로 찍게 다시 찍은 다음에 얘를 li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꿀게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이라는 애가 있어요. 인라인이면서 블록. 이걸 써도 옆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얘는 뭐 흘러가는 것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인라인 블록을 많이 안 쓸까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엄격하게 잡을 때 잘 안 쓰거든요. 벌써 딱 인라인 블록을 주는 순간 얘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여기 사이사이에 떨어져서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라인 블록을 쓰면 약간 떨어져서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인라인 블록을 한번 줘볼게요. 인라인 블록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라고 줘보세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네, DIB 이렇게 쳐보세요. 인라인 블록 LI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줘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면은 옆으로 흘러가는 게 분명하죠. 네, 분명히 옆으로 흘러갑니다. 옆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겁니다. LI 박스를 옆으로 보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 플롯 레프트를 쓰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쓴다. 근데 왜 보통 1번을 왜 많이 쓰느냐? 네, 엔터 간격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할 때 LI 사이에 엔터를 치잖아요. 요거를 전부 다 붙여놓으면은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사이에 엔터를 안 치잖아요. 엔터를 안 치고 LI를 이렇게 다 붙였었잖아요. 이렇게 붙였으면은 전부 다 붙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코딩은 가독성 때문에 이렇게 안 하거든. 네? 커널 B에도 이렇게 엔터가 자연스럽게 가독성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우리가 코딩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엔터 간극이라는 게 생겨요. 엔터 간극, 요 사이. 이것 때문에 엄격한 디자인을 할 때는 좀 부적격한 거지, 인라인 블록으로 코딩을 하면.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엄밀한 디자인, 가독성 코드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주석을 넣으면 엔터가 없는 것처럼 인식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재미로 하나 넣어볼게. 요 사이에다가 주석을 넣으면 또 괜찮아요. 누가 이렇게 코딩 하겠냐고. 사이에 주석을 넣으면 마치 이 사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이렇게 두 개 사이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네, 여기 사이에 주석을 엔터 있는 데다가 주석을 놓으면은 이렇게 붙어서 나오긴 하는데, 누가 어떻게 이런 코딩을 하고 앉았겠어, 누가. 그죠? 그냥 이렇게 코딩하지. 네, 그래서 엄격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플롯 레프트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인라인 블록의 특징은 인라인처럼 옆으로 배열이 되고 블록 요소처럼 크기 디자인도 적용되고 가독성 있는 코딩을 원할 경우에 엔터를 치면 엔터 간격이 생긴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엔터 간격을 없애는 방법은 엔터를 치지 않으면 되고요. 엔터 사이에 주석을 놓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방법이지. 인라인 블록 출신 요소는 버튼과 인풋 요소들입니다. 근데 왜 엔터 간극이라는 게 있을까요? 왜 인라인 블록에 엔터 간극이라는 게 있을까요? 엔터를 치면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이것도 굳이 엔터를 치면 파일 간극이 생기게 요거 요 브라우저 코딩해서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얘네 출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튼이나 인풋 타입 이런 애들 출신이 원래 인라인 블록 출신이거든. 내가 그래서 인라인 블록을 여기다 갖다 놨어. 난 버튼. 얘가 인라인 블록 출신이에요. 근데 여기 엔터 쳤죠. 그냥 엔터 쳐서 버튼을 쭉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사이가 살짝 떨어져서 나오죠? 보통 버튼 같은 거 코딩할 때 사이가 살짝 어느 정도 떨어지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디자인을 내가 굳이 뭐 밀어가지고 몇 픽셀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버튼 넣으면은 이 둘 사이가 조금 떨어지면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을 살짝 떨어지게 한 거예요. 엔터만 치면 이 사이가. 그래서 얘는 인라인 블록 출신이잖아. 버튼, 인풋 타입 이런 애들이 인라인 블록 출신인데 이 사이가 살짝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통 쓸 때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디자인을 그렇게 해놨어요. 엔터를 치면 살짝 떨어지게. 그게 인라인 블록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엔터 간극이라는 게 왜 있는지는 요런 애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라인 블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정리. 자, 우리 이제 다른 거는 없나? 우리가 CSS 기초를 다 정리를 완전히 다 하고 가야 되거든. 끝났고 클래스 화성 끝났죠? 블록 가로 세로 끝났고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 남아있네. 트랜지션이 아직 있고 트랜지션 트랜스폼을 이제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 로봇을 만들어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으로 갈까요? 로봇. 다른 걸 더 닫겠습니다. 모두 닫기. 네, HTML에 로봇 PJ 네, robot.html을 열어주세요. 로봇.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구성해 보셨던 거는 파일을 따로 복사를 하시고요. 예, 저랑 이렇게 하시는 거 다시 연습해 보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했던 거는 따로 파일을 따로 복사를 하세요. 예. 그리고 저랑 또 여기 만들어 보시는 건 지난번에 제가 눈, 코, 귀, 입 여기 배치까지만 했거든요. 네. 그 뒤에부터 또 이어보겠습니다. 로봇 HTML. CSS도 열어주시고요. 로봇.css 열어주고. 네, 로봇 머리를 저희가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띄울게요. 알테로. 띄우고 여기까지 해봤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미리 보기도 띄워놓겠습니다. 우리 미리 보기. 로봇 미리 보기. 네, 이거였죠? 인트로 로봇.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단에 그 눈코기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네, 이렇게 넣어보셨죠. 네. 다른 뭐 좀 구체적인 디자인은요. 어, 기본적인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손을 좀 대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귀가 없어서 귀. 지난번에 귀를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요. 귀. 여기 보시면 귀하고 목하고 목은 어디에 소속될 것이냐? 뭐 머리 쪽에 넣는 것보다 몸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하고 팔다리는 몸 쪽에 소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귀하고 귀 두 개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귀 두 개만 더 추가해서 얘 모양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운드를 좀 줬는데 그거는 이제 귀를 배치한 다음에 얘네들도 동그랗게 만들고 그냥 지나가 볼까? 예, 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한 번에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네, 눈코기 여기다 이제 우리가 머리 안에 눈과 코, 눈, 코, 입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얘가 그냥 스태틱한 놈이었는데 렐러티브라는 포지션을 먹었어요. 얘는 렐러티브 포지션을 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누구냐? 눈, 코, 눈 이런 애들이 모여서 다 포지션이 앱솔루트였죠. 그러니까 앱솔루트 부모 자격, 얘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위치를 따로 다 잡았어요. 요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를 만약에 포지션 부모 박스 헤드를 찍어가지고 렐러티브를 풀어보세요 한번. 다 나가버려. 다 나가. 싹 다 나가버려요. 보이는 화면을 기준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이 포지션 헤드를 찍고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었다 풀었다 넣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부모 자격에 있는 애를 기준해서 위치를 잡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주 공간에 다 흩어져 버리는 눈, 코, 입이 되버리죠. 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눈도 동그랗게 여기랑 비슷하게 좀 만들면 돼. 자기 뭐 개성 맞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계속 바꾸다가 요 모양까지 왔거든요. 이거 최대한 요런 거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눈, 아이, 눈이 동그랗지. 네, 동그란 눈.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눈이 있는데 여기 눈 공통이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코딩할 때 사실은요. CSS 공통을 뽑아놓고 이렇게 코딩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여기 이제 반복 CSS 들어와 있고 어차피 I라고 하는 공통 CSS를 여기 두 개를 잡아놨잖아요. 저희가요. 2원, 2투는 위치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다르니까 배경 이미지만 다르게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눈은 공통적으로 I라고 하는 거를 공통으로 오른눈이나 왼눈이나 이걸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얘한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의 값을 50%를 주시면요. 원이 돼요. 네. 그래서 원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보더 레디우스, 보라드, 엔터 탁 치고 50%. 그러면 옆에 높이의 절반을 이렇게 원으로 둥글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원이 나온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퍼센트를 주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눈이 동그래지죠? 이렇게. 동그란 눈. 그 다음에 보더를 약간 안경 모양처럼 나오게 이중선으로 보이게 할게요. 보더 이중선. 보더 이중선 BD 보더
한 4픽셀은 돼야 이중선이 보이기 때문에 4픽셀 정도 주시고요. 탭, 더블, 컨트롤 스페이스 맞으면 DOO 치면 더블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은 검정색으로 그대로 주고 여기 보면 약간 얼룩덜룩한 모양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여기에 그 배경 이미지 넣고 색깔을 넣으면은 요게 안 보여요. 약간 테두리 이중선 사이에 보이는 게 무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색깔을 여기다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배경색을 위에다 같이 넣어요. 색의 방법 윙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이거 밑에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배경 공통 여기에다가 색깔 좀 넣을게요. BG 배경색 BGC 흰색. 네, 그러면 그 테두리 있는 이중선 사이에 얼룩덜룩한 모양이 안 보여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공통 I에다 넣고 싶습니다 지금 공통. 뭐 저랑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일단 1차 경험을 하시는 거고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튜닝을 더 해보시면 해보신 분이거나 해보시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이거는 프로그래밍보다는 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로직을 따라서 추적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로직이 아니라 그냥 1대1 매칭이야 어떻게 보면. 1대1 매칭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뭐다 뭐 단어 뜻하고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그렇잖아. 뭐 애플이 뭐지? 사과하고 이렇게 매칭시키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네,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눈이 약간 너무 좁은 것 같아. 사이즈를 좀 늘리고 싶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일단 그냥 지나가 볼게요. 그 다음 코도 동그랗게 했잖아. 코도 둥글. 근데 코 이미지를 가만히 보시면 코 같게 앱솔루트. 그냥 이게 한꺼번에 여기 다 잡았지. 여기 하나짜리라서 얘는 뭐 공통으로 뽑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앱솔루트의 위치값 찾고 위드스 하이트 잡았죠. 네, 세기반고 윙크. 여기 자동 줄바꿈 할게요. 네, 세기반고 윙크에서 크기를 100% 요크를 했는데 가로 세로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무슨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를 약간 가로를 110% 이렇게 늘려주시면 코 옆에 있는 그 모양이 안 보여요. 이렇게 선으로 뭐 해서 글씨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약간 늘렸어요, 가로를. 뭐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얘도 이제 둥글둥글하게 좀 한번 해볼게요. 보도 레디우스를 좀 줄게요. 보도 레디우스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는 비랏, 보랏 30 픽셀을 줘볼까요? 네. 그러면 코가 동그래지죠? 뭐 마우스는 뭐 배경 자체가 투명하게 날아가 있는 애라서 뭐 별도로 뭐 특이하게 줄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뭐 애니메이션 할 때 나블라블라블 되게 하는 애니메이션 들어갈 애예요, 얘는요. 네. 끌어내고, 오케이. 뭐 더 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요, 약간 양쪽을 둥글둥글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양쪽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네, 이런 모양으로 약간 바꿔보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 약간 느낌을 바꿔보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스탠다드, 표준을 가는 겁니다. 표준. 그냥 제가 스탠다드 중간에다가 놓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가세요. 머리, 헤드. 여기에다가 모서리를, 레디우스 모서리를 주겠습니다. 자, 둥근 모서리를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둥근 모서리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왼쪽 위, 왼 위, 오른 위, 오른 아래, 왼 아래. 이렇게 띄었으면, 이게 뭐냐면,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왼 위, 오른 아래, 왼 아래.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네 모서리를 한꺼번에 줘볼게요. 보라드, 비레드, 보도레디우스, 50 픽셀. 그러면 사방이 다 50 픽셀이겠지. 다 동그래지죠? 네, 다 동그래지니까 여기에다가 50 픽셀. 그리고 아래쪽은 0, 0 이렇게 하시면 위에만 동그래요. 아래쪽은 네모나게 나와요. 위에만 동그래요. 양쪽만. 네, 그게 요게. 이제 네 방향. 네, 3개 쓰면은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3개만 쓰면. 네, 근데 이제 네 방향 쓰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방향별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모서리 세팅을 할 수가 있다.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HTML에 귀가 없거든요. 귀는 집어넣어야 되겠지. HTML로 귀를 넣어보겠습니다. 귀. 입까지 넣는데. 코, 입, 귀. 귀. 근데 왼귀, 오른귀 있잖아요. 왼귀, 오른귀. 왼쪽부터. 왼쪽 귀는 클래스가 이어. 근데 왼귀를 구분해주게 이어니까 눈을 이라고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하려고 ER까지 썼어요. 위에 보면 E1, E2거든요. ER1, ER2라고 할게요. 이어는. ER1, ER2. 그리고 여기 메탈 소재가 MT2거든요. 메탈2. 이렇게. 클래스를 3개 먹고 있어. 3개. 공통. 귀 공통. 그 다음에 귀 왼쪽 귀 ER1. 그 다음에 소재 MT2. 이렇게 생긴 거를 똑같이 카피하셔가지고 오른귀를 만드시면 돼요. 오른귀. 오른귀. 그래서 ER2라고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는 ER1, 또 하나는 ER2. 요것만 달라요. 그리고 저는 엔터 친 거 아니고 자동 줄 바꿈이에요, 현재. 네, 클래스 나누는 걸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어 두 귀가 똑같이 크기를 똑같이 갈 거니까 똑같은 크기를 지정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앱솔루트. 예, 얘도 앱솔루트. 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브러버 CSS 가지고 눈 공통, 코, 입 밑에 이제 없죠 아무것도 여기다가 귀 공통, 귀 공통, 귀 공통은 ear, ear. 이어는 가로 세로 값 줘볼까요? 가로를 일단 가로를 60에 90으로 한번 해볼까요? 60에 하이트 90, 60에 90 이렇게 하시면 네모 두 개가 나오네. 여기 중간에 생기는 걸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60에 90 하면은 아무 크기가 없던 애가 갑자기 이제 크기 설정이 돼가지고 소재까지 MT2가 잘 보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사중 표시를 해놔가지고 여기 머리 바깥으로 나갔는데도 이렇게 땡땡땡 표시로 좀 구분이 돼서 보이죠? 네, 그다음 얘가 포지션이 똑같이 앱솔루트잖아, 앱솔루트. 앱솔루트를 주시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두 개가 나란히 밑으로 블록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내려가 있었는데 한 자리에 다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귀 위치를 똑같이 내릴게요. 탑값을 똑같이 먹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탑값을 한 80만 줘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눈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귀는 이쪽 바깥으로, 왼쪽 바깥으로. 왼쪽 귀는 오른쪽 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귀는 네,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게. 그러니까 얘가 두께가 60이니까 마이너스 60씩 주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딱 느낌적인 느낌. When we when we는 ER1, ER1 중간 팝업 얘는 레프트 값으로 나가 있으면 되니까 L 마이너스 60 왜? 가로 크기가 60이니까 바깥으로 나간 게 마이너스 60이니까 이쪽으로 나가죠. 네. 나가게 하시고요. 오른 귀는 right로 나가 있으면 되겠죠? 왼 귀 나간 거 확인. 오른 귀는 right로만 나가면 된다. right로 나가게 해봅니다. 왼 귀를 RC 방향키 아래 카피하신 다음에 오른 귀라고 바꿔주시고 오른 귀 ER2라고 하시고 right 오른쪽 선 기준에서 마이너스 60 가로 크기만큼 하니까 양쪽에 이렇게 나가 있는 게 확인. 네, 여기까지 해놓고 다른 변화는 그 밑으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요 귀가요 동글동글하거든요. 네, 근데 귀가 요쪽에만 동글동글하죠. 왼쪽 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 동글동글하잖아요. 네, 그걸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되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공폭이 아니지 왼귀 오른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모서리 어디다 하냐?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가 어디만 둥그냐면 왼 위, 왼 위, 왼 아래만 30픽셀 줘볼게요. 그러면 보라드 처음에 맨 위부터 가니까 30픽셀부터 쓰면 되겠죠. 일단 30픽셀 0, 0 시계 방향으로 30픽셀 이렇게 하시면 이쪽이 둥글 그래서 이쪽이 둥글해지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둥근 모서리. 네, 둥근 모서리. 그럼 요거랑 비슷할 거 아니야. 복사할까? 오른쪽에는 왼 위가 아니라 컨트롤 D. 오른 위, 오른 아래면 되겠지. 오른 위, 오른 아래. 아래만 30픽셀. 그러니까 배치가 어떻게 돼? 0부터 출발하고 0, 30픽셀, 30픽셀,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0 이러면 네. 3개 쓰면은 이렇게 하나 대각선 다음 이렇게 가거든요. 네, 뭐 써보면 돼요. 이거는 외우고 수 없어요. 외우고 간단하시고 할 게 아니에요. 띄어쓰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오케이. 모두 ready. alright. 잘 먹기 전에 좀 봐기. 얼굴은 좀 이제 예뻐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몸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애들 굉장히 많죠. TV까지 나옵니다. TV. 몸을 준비합니다. 몸의 코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맞춰놓고 저는 푸시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소스 푸시. 지금 제가 뭐야 저기다가 현재 파일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여셔가지고 새로 고침하셔가지고 매번 보시면 돼요. 네, CSS 파일 좀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고 HTML도 지금 좀 바꿔야 되지 저희가?
네, HTML 파일도 여기 열어볼까? 로봇 PJ의 robot.html 요거를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를 또 이것도 하고 있죠. 네, 요거는 턱에다가 쳐보고 이거는 현재 파일. 이거 좀 HTML 파일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몸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몸에 이제 붙어있는 게 되게 많네. 뭐 팔다리 당연히 있고 목 팔다리 있고요. 그 다음에 팔에는 손도 달아놨어요. 손. 그리고 어깨도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쫙 갖춰져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죠. 자, HTML이 일단 필요하겠죠? 네, HTML을 좀 넣어볼까요? 네, 로봇.html로 가가지고요. 로봇 몸통. 아, 바디는 있었구나. 그래서 바디부터 한번 통을 만들어 볼까? 바디에 소재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MT1이라는 소재를 여기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소재가 머리에 있는 거랑 똑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HTML. 여기 바디만 들어가 있는데, 클래스가 MT1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MT1. 요거 넣어주시고, 이 안에 이제 쭉 여러 식구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목, 목, 목이 들어가 있고, 목은 넥이니까 넥이라고 클래스를 주시고, 넥, 그리고 소재는 MT2를 소재로 제가 사용할 거고요. 뭐, 네, 뭐 HTML을 먼저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봐도 되지, 지금은? 그 다음에, 왼팔, 오른팔 할게요. 왼팔. 왼팔은, 영어로 arm이 팔이고, 그리고 arm이니까 A가 들어가는 애는 또 없으니까 A1, 2로 구분할게요. A1, 그리고 소재는 MT2 메탈 소재. 네, 이걸로 왼팔을 구성하시고요. 짠. 그냥 오른팔이라고 쓰고요. 오른팔에 클래스가 ARM, A2, 소재는 MT2. 이렇게 해서 위에랑 뭐 A2만 다른 거죠? 네, 카피해서 만들까 하다가 뭐 짧으니까. 네, 그리고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왼다리, 왼다리는 레그가 다리니까 레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레그. 그 다음에 클래스가 L1, L2로 할까요? 레그니까 L1. 그리고 소재는 MT2. 이렇게 왼다리. 네, L1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컨트롤 엔터. 오른다리. RCA로 지금 제가 주석문은 넣고 있습니다. 오른다리는 똑같이 디자인이 똑같은 건 레그, 그 다음에 L2 두 번째 오른다리, 그 다음에 소재는 MT2. 네, 쓰다 보면은 익숙. 그런데 또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깨도 있지. 여기다 어깨. 나중에 쓴 게 위로 올라가니까 내 어깨를 아래쪽에다 쓰는 건데 조금 이따 어깨는 추가해볼까? 다 쓰지 말고 팔다리만 먼저 갖다 놓고 그러면 어깨를 미리 둘까? 미리 둡시다. 네, 어차피 필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왼 어깨, 왼 어깨, 왼쪽 어깨죠? 클래스가 숄더죠. 영어로 어깨가 should, should라고 이렇게 SHD, should. 클래스가 S1, shoulder 1. 그리고 소재는
얘는 MT1이에요, 소재가. 둥글둥글한 거. 냄비 바닥 같은 소재. 왼 어깨. 네. 오른 어깨. 컨트롤 Alt A. 아유, 컨트롤 Alt A 뭐 한 거야? 펀치 A. 오른 어깨. 오른 어깨는 클래스가 SHD, 클래스가 S2, 클래스가 MT 소재 1. 첫 번째 거. 그래서 뭐 넘버만 틀린 거죠. 위치 뭐 이런 걸 우리가 따로 구분해 주기 위한 클래스만 따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클래스를 이렇게 공통과 다른 점을 구분해서 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현업적인 스타일을 좀 적용을 가미를 해보는 거예요. 네. 현업적 스타일. 네. 그러고 가운데 TV가 들어가요. 그래서 TV 박스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TV 박스. TV. TV. TV는 클래스가 TV. 얘는 클래스가 그냥 TV.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요 밑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 아이프레임을 최초로 한번 여기다 넣어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TV 넣을 때 이제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음흠. 지금 집어넣은 건 또 푸시. 제가 톡에다 쓴 주소에 HTML을 새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여러분들 조금 늦게 쓰고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소스는 옆에다가 띄워놓고 확인해 보세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할 게 아무리 많아도 밑에 있는 게 깔려야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거든. 밑에 있는 게 잘 안 깔렸다. 그러면 뭐 계획 수정해야지. 네, 계획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접수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결심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접수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는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생각적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탄력받아서 실력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량이 많아도 빠른 시간에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요. 네,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밑에 개념으로 쳐다보면은 쉬워지거든. 네, 그런 단계가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저도 뭐 의사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을 진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아, 탄력을 조금 더 받게 밑에 보강 공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계획 수정이 필요하면 제가 계획 수정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CSS로 가볼까요? 자, HTML 넣고 CSS, 로어점 CSS로 갑니다. 다음에 이제 몸통부터 잡아주면 되겠죠? 몸통부터 잡아줍니다. 자, body, 밑에는 body, 로봇 몸. 여기 내가 로봇 몸이라고 2-2, 2-1-2 요거 로봇 몸통이죠, 요거예요, 요거. 넘버링이. HTML에 있는 제목을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서 네. 컨트롤 C, 컨트롤 C 왜안 먹어요? 에헤이.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 RCA.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를 조금 눈에 보이게 할게요. 위에도 이걸 했나 모르겠네. 여러분 몸통 있는 데입니다. 컨트롤 엔터. 네, 몸통 받아볼게요. 자, 그냥 바디 하시면 안 됩니다. 클래스 바디입니다. 네, 바디랑 이름이 똑같을 뿐이에요. 얘는 이름이 클래스명이 바디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린 점 하나에 죽고 살아요. 완전 달라져요. 여기는 뭐 우리가 위에서 경험이 있잖아. 부모 자격 두고 갈게요. for relative. 부모 자격. 이거는 부모 자격이야. 부모 자격? 네. 자식 요소 앱솔루트. 자식 요소. 자식 요소 앱솔루트 부모 자격이 이겁니다. 네, 그렇게 써놓고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크기를 줘야 되겠지? 위드스, 하이트. 위드스는 250 줄게요. 250 픽셀, 짠. 하이트는 310 픽셀, 짠. 그래서 네모칸이 생기죠. 오, 나왔어. 근데 목 있는 공간 때문에 마진을 살짝 50 픽셀 밀어줄까? 이제부터는 마진은요, 부모 요소에 붙어 있을 때는 부모 바깥으로 나간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얘는 나가지 않죠. 네, 여기는 위에 있는 요소를 밉니다. 마진탑, empty 50. 위로 밀죠? 근데 마용으로 가운데 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단 마진을 내가 여기다 뒀잖아요. 지금요. 상단 마진 상단이라고. 마진 상단. 마진 탑이니까 좀 순서적으로 느낌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마진 상단을 줬는데 마용어를 밑에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 덮어 쓴다고요. 마영 오토 하면은 위아래 0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덮어 써버려요. 목 있는 공간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마영오라고 이걸 위로 쓰고 이거 올릴게요. 마영오 마영오 요거를 Alt 방향키로 마진 상단보다 위에다 넣어야 덮어쓰기를 한만 덮어쓰기를 한 거다. 물론 마영오에다가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뭐 하셔도 물론 돼요. 3개 쓰면 되지.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마진 상단 덮어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화학이 몸통이 떨어졌죠? 네, 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바로 밑에다가 목 하면 되겠죠? 넥. 목은 넥. 넥. NECK. 넥. 네, 넥이라고 되어 있고요. 넥은요, 포지션 앱솔루트고요. 부모 기준으로 움직이겠죠? 위드 사이트 주면 되겠죠? 위드 60에 50 할까요? 60, 가로 60, 세로 50, 하이트 50 하시면 네모칸이 짠 하고 생기죠? 네. 이거를 위치로 이동시켜가지고요. 위로 올라가게 하면 되겠죠. 앱솔루트니까. 부모 자격은 뭐 지금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탑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0을 줘야 50 픽셀. 아니 뭐야? 탑 마이너스 50 픽셀. 이걸 줘야지 위로 올라가죠. 요 위로 올라간 것부터 위로부터 올리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목이. 네, 그리고 레프트만 밀면 되겠죠. 250이니까 레프트는 뭐 100을 밀든 한번 보셔가지고 레프트를 100픽셀 이렇게 하면은 밀리죠. 근데 약간 가운데가 안 맞죠. 이거 약간 조정해 보시면 95 정도 주시면 음, 밑에가 60이잖아. 60이니까 10이니까 5 빠지니까 맞아요. 네, 적당히 주세요. 네, 가운데쯤 온 것 같다. 네, 이거요. 하시고요. 네, 그리고 원래 웹 코딩은 너무 엄격하게 처음부터 수치를 다 맞춰서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적당히 갔다 오고 적당히. 그래서 나중에 세부 조정은 나중에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널널한 느낌이 있어요. 웹 자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됐으니까 8. 8하고 다리하고요. 길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8만 모아서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합니다. 8 공통을 먼저 줄까요? 8 공통. 8 공통. 8 공통을 한번 넣어볼게요. 암이죠, 암. 플러스 네, 암 있고요. 암은 위드스 50에 하이트 250에 8 하나 나오죠. 근데 지금 암 두 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지금 내추럴한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근데 문양이 너무 커요. 저는 이런 문양을 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리피트 뭐지? 크기 사이즈? 예. 사이즈하고 반복에 대한 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암 있는 데는 백그라운드를 좀 다르게 이 소재는 똑같은데 소재에 대한 예, 세팅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배경 세팅 변경 배경 세팅 변경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드 BG Z 1빵빵 P 퍼센트 100%를 주시면 가로가 100%로 차고요. 지금 반복하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가 아마 가운데 하나만 딱 나올까? 네, 그래서 얘를 반복시켜요. Y축으로만 반복시켜요. BGR 에서 Y축 반복 BGR 리피트 해놓고 여기다가 리피트 리피트 Y RY 해볼까? 리피트 Y 그러면 Y축 반복 그럼 Y축으로만 반복이 돼서 내려와요. 요 문양이 반복되게끔 배경 세팅만 변경해보고 있습니다. 팔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있어요. 똑같은 클래스를 두 개가 먹고 있죠? 예, 예. 이렇게. 글쎄, 뭐, 키고 있다. 배경 세팅 변경. 지금 얘는 스태틱한 상태예요. 그죠? 스태틱. 앱솔루트가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제 앱솔루트를 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앱솔루트를 한꺼번에 물론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앱솔루트인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서 힘드니까, 암은 암끼리 앱솔루트를 또 주겠습니다. 앱솔루트. 그러면 두 개가 겹쳐져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팔 모양만큼 이제 옆으로 나가 있고 옆으로 나가 있고 이러면 돼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셋업을 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 왼팔 오른팔 따로 놓으면 되죠? 네. 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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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왼팔은 어떻게 줘요? 왼팔은 얘만큼 나가 있으면 일단 될 것 같은데 어깨를 놓고 나면 좀 위치 조정을 할 거지만 일단 팔이 옆으로 나가 있게 하려면 위드스만큼 마이너스로 레프트에서 나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팔이니까 왼팔이니까 암이니까 A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A1 분가로 딴 위치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50만큼 나가 있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50 픽셀. 그러면 팔이 하나 나가 있는 거 확인. 왼팔과 반대로 오른쪽 팔이죠? 오른팔 뭐 짧으니까 그냥 할까? 오른팔 오른팔 A2 클래스 A2 분가로 오른쪽 right R 마이너스 50 네 단위를 안 쓰면 픽셀이 나오죠? 그래서 양쪽에 팔이 짠짠 붙어 있게끔 해줬어요. 여기에 뭐 관절까지 표현을 한다면 더 복잡해지니까 저는 이제 관절 없이 길게 해서 여기다 이제 손을 매달 거예요. 손을 만들 거예요. 가상요소. 가상요소. 일단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 네, 이렇게 앱솔루트가 아주 사용되는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탁탁 그 안에서 확실한 크기를 가지는 안에서 배치할 때. 부모가 역시 스태틱하죠. 예, 부모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예요.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오른팔, 왼팔. 끄다. 일단 팔 다리 만들어 볼까? 어깨? 아니야, 다리부터 만들고 어깨로 만들겠습니다. 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다리 공통. 다리 공통 갑니다. 다리 공통. 다리 공통 레그죠? 클래스 레그. 점 레그. 왜 그래, 레그.
미드수 좀 다리는 두툼하게 나와야 되겠지? 미드수를 70 줘볼까요? 하이트는 300 줘볼까요? 8보단 더 길게 다리가 70 곱하기 300. 오. 근데 얘도 소재는 팔하고 소재가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배경 세팅 변경은 위에 거랑 똑같이 복사해서 팔 있는 거를 다리 있는데도 세팅 변경을 똑같이 해줘보세요. 근데 좀 소재는 왜냐면 가로를 채웠기 때문에 좀 더 입자가 크게 나와요. 가로가 70이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 채워라 Y축으로 반복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현재 무슨 상태? 자리를 차지하는 상태입니다. 스태틱 상태? 네, 앱솔루트도 아니잖아. 스태틱 상태. 렐러티브도 스태틱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는 렐러티브도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얘는 포지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맞나? 언제부터 없어졌어? 지금? 방금? 얘가 그럼 HTML 구조 문제일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넥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네. 얘네들을 바꾸로 해야 돼. 얘네들은 알트 방향키 안에 하고 그래서 8 됐어. 네, 뭐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뭐 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저희의 지금 운전 시속 속도는 약 한 4, 5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올라갈 거야. 지금부터 속도를 막 높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자, 그래놓고 얘도 앱솔루트로 만들어가지고 양쪽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앱솔루트가 되는 순간 겹쳐진다. 부모 안에 겹쳐진다. 겹쳐지고요. 그 젠틀한 상태라면은 부모 자격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원래. 지금 상태에서는 뭐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왼다리 오른다리 한번 넣어볼게요. 왼다리 다리는 왼자리 다리 왼다리 왼다리는 점 클래스가 L1 레프트가 얘는 밑으로 밀어야 되잖아,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모 크기만큼 밑으로 미는 방법이 있어요. 탑으로 이렇게 탑. 둘 다 똑같이 밀어야 되잖아. 그럼 밑으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건요. 공통이지. 그러면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네. 탑 값을 100% 이렇게 하면은 T 이렇게 하면 부모 크기만큼 밑으로 미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요. 부모 높이 값만큼 100% 밀기. 이게 100%, 탑 100% 의미예요. 그럼 바깥쪽으로 나가 있지. 딱 몸에 붙어가지고. 공통이니까 둘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 지금 다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겹쳐져 있어서 이래요. 그래서 다리 공통에다가 탑을 먼저 밀어놓고 배치만 왼쪽 오른쪽. 근데 뭐 왼쪽은 기본적으로 레프트를 기본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레프트 기준으로 지금 돼 있긴 해요.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넣읍시다. 왼다리 넣었으니까 왼다리는 어쨌든 뭐 레프트가 0인 건데 기본 레프트가 0이기 때문에 오토인데 왼쪽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밑에다가 안 써도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이 왼쪽 레프트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나오는 거 이걸 안 써도. 근데 지금 명시적으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다리 오른다리는 right 점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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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니 L2
L2고요. L2에는 오른쪽에 붙여 R형 하시면 오른쪽 기준선에 쫙 붙이는 거지. 그럼 두 다리가 촥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시면 됩니다.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다리. 그리고 이제 발도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HTML을 지금 팔하고 다리만 딱 만들어 놨잖아.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더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가상 요소를 써볼 겁니다. 가상 요소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높여주기 위해서 실예를 여기서 같이 만들어 봐야죠. 됐어요? 왼다리, 오른다리? 오른쪽에 붙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설정 값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 값을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오른쪽 찍고, 이게 뭐야 도대체? 찍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0이라는 게 오른쪽 기준선 0 딱 붙였다는 얘기구나. 마이너스면 나가고, 플러스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해 보거나, 체크박스를 왔다 갔다 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깨 나올까요? 어깨. 어깨 공통. 어깨는 왜 샘플 자꾸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어깨 예쁘게 붙여야 되겠지? 네, 뭐 3분의 1 정도 올라가서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은 다 원으로 만들면 되겠네. 왼쪽, 왼 위, 왼 아래랑 이건 오른 위, 오른 아래.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어깨 공통합니다. 어깨 공통. 어깨 공통은 숄더니까 SHD. 점 SHD.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가로 세로 크기를 좀 줘보겠습니다. 위드스 90에 80 할까요? W 90에 하이트 80, 90에 80. 그러면 이쪽에 숄더에 해당되는 네모난 애가 나와요, 이제. 소재가 똑같긴 하지만 땡땡땡 표시선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얘도 앱솔루트 줍니다. 앱솔루트. 그리고 얘는 위쪽에 딱 붙어서 나오는데 위로 조금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둘 다 어깨가 똑같은 높이 값을 가져야 되겠죠? 네, 이거를 뭐 미리 이 정도야 예상할 수 있잖아.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한데, 그죠? 그래서 탁 값을 위로 올리면 돼. 탁 값을 뭐 한 20픽셀만 올려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0이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20. 이게 왜 각도를 이상하게 나와? 탁값 마이너스 20. 픽셀 하세요. 픽셀. 그러면 공통으로 두 어깨가 동시에 위로 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로 보내주시면 되죠. 앱솔루트니까 지금 바디가 부모 자격이 있죠. 우리 주고 내려왔으니까요. 왼 어깨, 오른 어깨 줘보겠습니다. 왼 어깨, 왼 어깨, 좀 S1, 중간에 파. 레프트, 얘가 가로가 80이지. 아니, 90이지. 레프트를 80만 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80, 레프트 마이너스 80. 그러면 하나가 어깨가 이쪽으로 나가죠? 네, 그러면 왼 어깨, 오른 어깨니까 오른 어깨는 라이트로 나가게 하면 되겠죠? 오른 어깨, 점 S2, S2인데 라이트 R 오른쪽 이동값이 마이너스 80 양쪽이 대칭이니까요. 네. 마이너스 80 픽셀 그러면 양쪽 어깨가 네 만들어졌죠. 그리고 동그랗게 만들면 되니까 왼 어깨는 보더를 공굴립니다. 보더 레디우스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를 어떻게 한다고? 왼 위, 왼 아래 둥글게. 네, 그래서 보라드 파 50% 0, 0.
50% 하면은 왼쪽 위, 왼 아래가 동그랗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둥근 모서리 요거는 이제 오른쪽을 둥글게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복사해서 놓고 둥근 모서리 오른 위, 오른 아래, 오른 위, 오른 아래 둥글게. 이거는 0 쓰고 50% 계속 쓰고 0 하시면 되겠죠? 50%면 원이 반 정도 반을 둥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로 잘랐을 때 이쪽이 원이 되는 거죠. 맞죠? 네. 대충. 그리고 이 어깨 중심점으로 약간 가려면 팔이 약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팔을 너무 이제 몸에다 딱 붙여놨는데 약간 몸에서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arm. 아까 마이너스 50 했을걸? 마이너스 60. 10만큼 더 밀어버리죠. 어깨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까지 어깨를 만드신 다음에 S1, S2 지금 소스는 중간에 푸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제가 CSS 현재 파일 CSS를 열어서 새로 고치시면 됩니다. 제가 톡에다 드린 주소 robotpj robot.css. 네. 그래서 약간 팔은 50이거든요. 요거 두 개를 컨트롤 D 해가지고 6으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60 밖으로 좀 나갈 거예요. 양쪽 동시에 나가는 거 확인. 약간 그래서 여기 중심점이 팔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팔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로봇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깨까지 나왔고요. 지금 순서대로 어깨를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어깨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HTML 위치상 어깨를 먼저 그리면 위치 관계가 내가 Z 인덱스 굳이 써야 돼. 불편해지지. 지금 그냥 보세요, 이거. 보시기만 하세요. 왼 어깨를 내가 팔보다 위로 올려볼게요. 이 소스를 내가 이거를 먼저 만약에 여기다가 썼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팔이 위로 올라오죠. 순서상 자연스럽게 0층에서 나중에 그린 게 위로 올라온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Z인덱스를 굳이 써서 위치 관계를 잡고 싶지 않아서 어깨를 나중에 그렸어요. Z인덱스를 쓰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겠지만 네. 네, 그리고 뭐 회전시키는 거 이런 거 우리 배울 거거든요. 네, 그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뭐 좀 조정할 사항이 필요하면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만들어 볼게요. 손? 여기까지 일단 푸시. 손 만들기 전에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잡아주세요. 이제 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네, 손. 샘플을 보시면 여기 손 모양 보이시죠? 네, 얘는 HTML을 직접 쓰지 않고 만든 손이에요. 네, 여기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게 그림자처럼 내가 검은색을 여기다 이렇게 칠해줬고요. 네, 이런 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동시에 만들 수 있어요. 양쪽을요. 암에다가 가상 요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상 요소의 활용이 정말 많이 쓰여요. 여기다 HTML 넣어가지고 손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HTML에 가서 지금 뭐 따라하지 마시고 보시면 여기 손 있는데 비어 있잖아. 왼팔 오른팔에 여기다가 뭐 div를 뭐 핸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핸드라는 뭐 박스 같은 걸 하나 넣어놓고 얘 디자인을 줘가지고 위치 맞추고 디자인 주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상 요소를 집어넣어 보겠다고. 여기다가 이런 거 안 쓰고 요소를 직접 안 넣고 가상으로 요소를 넣어보겠다 이겁니다. 가상 요소. 네, 정말 많이 쓰여요. 가상 요소. 자, 왼팔 오른팔 동시에 arm이라는 걸 둘 다 동시에 먹고 있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가상 요소를 넣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왼팔 오른팔 위에 팔 공통 밑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팔 공통 밑에다가 가상 요소로 손 만들기. 딩딩딩딩딩 가상 요소. 자, 가상 요소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비포 애프터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동그란 거 만들 거거든요. 동그란 거. 네, 이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넣어서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집게 모양처럼 보이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요게 먼저 나오는 애가 before. 가상요소 before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콜론 두 개 써야 되죠? 이렇게. before. 어머 안 보이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before. 그다음에 여기 after를 가상요소를 두 개 쓸 거야. 다 쓸 거예요. 두 개 있는 거를. after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absolute 포지션을 만들 거거든요. 애프터로 요걸 만들 거예요. 여기 칠해지는 요 박스. 그래서 얘보다 얘가 위에 와야 되니까 before 그 다음에 애프터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지게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구상은 그래요. 네, 가벼운 구상이었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우리들의 관심도죠, 이게? 네,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자기 직업에 대한 관심사. 자, 그래서 arm인데 콜론 before. before를 쓰겠다 이거예요. before. 네, 여러분들이 꺽쇠를 써서 태그를 항상 만드는 것처럼 div 뭐 스펜할 때 꺽쇠 열고 닫고 이거 꼭 하잖아요. 컨텐트를 꼭 넣어주시는 게 기본이다. 컨텐트 이거는 꺽쇠를 쓴 거하고 똑같아요. 느낌적으로. 네, 기본 컨텐트. 근데 빈 거. 왜냐면 나는 디자인을 여기다가 그냥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뭐 여기다 글씨를 넣거나 URL을 써서 이미지를 넣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지나가시고요. 컨텐트. 그다음 얘를 블록으로 만들어 디스플레이 블록 DB 이걸 쓰는 순간 div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을 쓰는 순간 div와 같은 블록 요소가 되는 거죠. 블록 요소 느낌 블록을 쓰는 순간 블록 요소 느낌. 그리고 포지션을 내가 마음대로 위치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쓰기 전에 포지션 주기 전에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줘볼게요. 자, 밑에 블록 요소 느낌. 이 말을 위쪽으로 옮길게. 블록 요소 느낌, 디스플레이 블록. 네, 이걸 썼다 이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잠깐 띄고요. 디자인 요소를 동글동글하게 보시고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지금 디자인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네, 디자인 줄게요. 위드스 70에 70짜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70 곱하기 70, 70, 이 W 70, H 70, 70 픽셀, 70 픽셀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럼 지금 투명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걸? 그 다음에 얘는 요소가 아니니까 땡땡땡 선도 안 나와요. 일단 여기다 색깔 써볼까? BGC 예를 들어서 옐로우 노란색 여기 겹쳐져서 있네. 지금 여기 어깨에 있는데 거기가 시작 위치잖아. 그러니까 얘가 겹쳐져서 있는 거야. 노란색 나오는 거 확인. 여기 어깨에 있는데 노란색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앱솔루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앱솔루트 포지션을 만들어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래 놓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내 볼까요? 그러면 버텀 해가지고 0 아래쪽 팔 아래쪽에 붙이면은
예, 이거예요. 바로 이 느낌.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입니다. 근데 초반에 태그도 많이 안 써봤잖아. 근데 가상 요소를 쓰시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세요. 보편적으로. 네, 가상 요소라는 것 자체가 가상 요소잖아. 진짜 말 그대로. 가상. 네, 태그를 쓰지 않고도 태그를 쓴 것처럼 매 요소마다 두 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는 before와 after. 앱솔루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앱솔루트를 만드는 순간 얘는 어쨌든 블록화가 돼요. 사실 이걸 안 써도 블록화가 돼요. 네, 그것도 앱솔루트의 특성 중에 하나죠. 모든 요소를 블록화를 한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색깔 넣고 그러면 되겠지. 여기 색깔 그라디언트 색깔을 넣고 싶은데 잠깐만. 보더를 동그랗게 일단 할게요. 둥근 원, 둥근 모서리 원 할게요. 원 보라드 50% 그러면 동그래지죠. 동그래져서 네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위치만 좀 맞추시면 되겠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높이가 70이니까 버튼 값을 한 조금만 더 내리면은 약간 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25 픽셀만 더 내려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걸쳐지잖아. 그죠? 네. 둘 다 약간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왼쪽 오른쪽에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왼쪽 오른쪽에다가 따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치는. 가로 위치는 버튼만 좋습니다. 버튼만 공통적으로 내려와 있는 위치는 똑같을 테니까 네, 이렇게 놓고요.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은데 지금 그라데이션 주기 시간이 넘었고 이따가 그라데이션 얘기는 좀 자세히 드려야 돼요. 제가 그라디언트도 아주 여기서 다 얘기하고 갈게요. 네, 그렇고요. 이제 가상요소를 하나 더 써가지고 여기 이제 약간 손 갈라지는 부분도 좀 표현을 해볼 건데 그거는 또 손 그림자 주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부터는 여기를 그 그라디언트부터 다 주고 난 다음에 가상 요소 비포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애프터를 이용해서 그림자까지 줘가지고 위치 조정까지 해서 이따가 손을 나머지를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소스 업데이트 여기까지 오전 마무리.